자, 오늘은 일주론 임진일주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임진일주를 가지신 분들은 한번 자세히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진일주. 용이 물을 만났네요. 물 만난 용입니다. 근데 이 진이란 놈이 편관이네요. 그죠? 편관이란 것은 야망과 욕망, 스케일이 굉장히 큰 사람이란 뜻이죠. 또 하나는 항상 편관이 같이 가는 게 어려움이에요. 이 어려움 우리가 난관이라고 얘기하죠. 항상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 난관에 부딪힐 일이 좀 남들보다는 좀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관이란 것은 정관과는 다르게 나만의 어떤 야망과 욕망으로 또 이런 큰 스케일로 나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옛날 같으면 미국을 개척한 이런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길을 모색해서 내 길을 가는, 정해진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뚫어서라도 나의 길을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편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은 뭔가를 이루고자 하고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꼭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많고, 또 관이라는 것은 나를 지키는 힘이잖아요. 이런 책임감도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물 만난 용이 물을 만났지만 이 물이 어떤 물이에요? 신자진이죠. 신자진의 묘지죠, 묘지. 묘지를 깔고 앉았다는 것은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죠? 결국은 용이 지금 갇혀 있는 거죠. 어디에? 못에. 용이 못에 갇혀 있는 그런 형상을 나타낸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용이 여의주를 만나서 하늘로 승천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난관, 어려움, 또 책임져야 될 짓을 하면서 나를 닦아서 그릇이 그 정도 커질 때 위로 성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다. 그런 날이 오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임수는 큰 물이죠. 그죠? 지지에서는 해수잖아요. 모든 물들이 모인 자리예요. 그 물을 가두어 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죠? 저희 지장간에 보면 을개무가 있어요. 자, 을목은 뭔가요? 자, 을목은 상관이죠. 개수는 겁재예요. 그리고 무토는 편관이죠. 이 상관이란 놈은 수단과 응용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표현력, 말솜씨도 탁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능단하다는 거죠. 그런데 급제까지 갈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표현하지 않아도 사람을 보면 척 보면 알아요. 몇 마디 해보면. 그 정도로 눈치도 빠르고 수단도 좋고 욕심도 하늘을 찌르죠. 이 급제라는 것은 뭐냐면 남한테 지지 않겠다. 굴복하지 않겠다. 이기자. 어떻게든 저 사람을 이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승부 근성이기 때문에 이 급제와 상관의 만남은 대단한 거예요.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이런 욕심으로 뭔가를 꼭 이뤄내는데 이런 지혜, 머리도 같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일처리에 있어서 멋들어지게 잘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임진일주는 정말 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무토는 편관이죠. 그죠? 근데 이것이 무게합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결국 임진일주에 이 개수 욕심은 내 사업이나 내 일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꼭 이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건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 삶에 대한,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재물도 되겠죠. 돈도 되겠죠. 그죠? 남자에게 있어서는 여자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사회성도 돼요. 사회생활을 멋들어지게 한번 잘해보겠다는 그런 욕심이 담겨있는, 그렇게 꿈이 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진이라는 것은 이 목에서, 봄에서 어떻게 여름으로, 그죠? 넘어가는 이 자리에 있는 놈이잖아요.
때문에 이 진이라는 것은 다혈질에다가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상관이 평관을 상관대사라고 있죠. 이 상관의 아이디어와 재능과 그 다음에 이 언어, 말이라든가 이 재치 같은 것이 이 평관의 어려움을 능수능란하게 이겨낸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서희의 단판 알죠? 강동육주. 그것처럼 말솜씨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탁월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상관으로 또 이 급제란 놈과 함께 이 상관의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고 기지가 발휘된다는 얘기예요. 대신 이 급제는 뭐냐면 탈제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손에 돈이 있으면 나갈 일이 생겨요. 돈 나갈 일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어라도 돈이 나가요. 씀씀이가 해플 수도 있고 돈이 잘 모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항상 현찰보다는 가지고 있으면 없어지니까 땅이나 안 그러면 이런 부동산 있죠. 건물 이런 쪽에 그냥 박아두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노후를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거죠. 현찰은 가지고 있으면 없어져요. 누군가 나타나서 안 그러면 사건 사고가 생겼어라도 돈 나갈 일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임진일주를 가진 사람들이 동업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급제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일지 자리에 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평관, 그죠? 정관도 상관없어요. 정평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내가 주도가 돼서 뭔가를 끌어나가겠다는 거죠. 관이라는 것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뭔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관이에요. 그래서 일지 자리에 그 다음 시지 자리에 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내 일을 하겠다. 내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직장에 있어서도 누군가를 끌어가는 그 우두머리 위치에 있겠다는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죠. 카리스마가 있어요. 이 급절한 놈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승부욕이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녀를 통틀어서 직업을 한번 볼까요? 자, 무토를 인종을 해보면 어때요? 무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12운성에 볼 땐 관대죠. 관대. 관대라는 것은 물상이 유니폼, 옷을 입고 있는 형상이잖아요. 제복을 입고 있어요. 제복을 입고 있다는 것은 직업상 어떤 거죠? 직업상 전문직이라는 거죠. 전문직. 그러면 이 임진일주는 업상 대체로 볼 때는 어려움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이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전문직이라는 게 뭐죠? 이 관대란 물상은 특히 진술 충미가 놓여 있잖아요. 그럼 활인, 봉사, 그리고 종교적 물상도 되겠죠. 활인 봉사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면 의사다, 치과의사다. 그러면 오는 사람들한테 뭐예요? 아파하는 사람들한테 이를 치료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 낫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거 역시도 활인 봉사에 되는 거죠. 내가 선생님이면 학생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도 바로 활인 봉사라는 거죠. 그죠? 그런 쪽에 관여해서 내가 전문직으로 종사하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전문직이 아니고 그냥 이거 평범한 그런 일상 속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면 바로 이 자리가 평관이죠. 평관은 아까 말해서 어려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려움, 힘듦, 난관. 내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을 만나기 때문에 실은 일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일을 내가 도맡아 하기도 해요. 남들이 어려운 일을 내가 대신해서 더 힘들게 도맡아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힘들어요. 삶이. 좀 고달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젊었을 때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전문직, 간호원도 좋죠. 이런 전문직에 종사를 한다면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여명에서 보면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내 남편감, 남자친구가 어때요? 관대를 잇고 있죠.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친구를 혹은 남편감을 이런 전문직 종사자로 만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남자 입장을 한번 볼까요?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병화잖아요. 그죠? 병화를 인종하면 병진, 역시 관대네요. 그죠?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도 어때요? 이렇게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을 만나면 그래도 서로 간에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겠다라고 보이죠. 그죠? 그래서 남녀가 모두 전문직 종사자, 직장을 올곧게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참 좋겠다. 사회성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을목은 여기 한번 올려보면 여자 입장에서는 을목은 자식이죠. 와, 여기도 관대네요. 그죠? 그러면 부모가 정말 멘토가 돼서 자식을 올곧게 잘 키워준다면 이 자식은 관대를 입은 물상을 가진 훌륭한 자식으로 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남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남자 입장에서도 내 자식이 관대의 물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관대를 가지고 있는 자식들은 다들 똑똑하고 자기 의견이라든가 욕심도 많고 누구한테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렇지만 또 관대라는 것이 완전히 성숙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부모의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인가를 더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명하고 지혜롭게만 키워줄 수 있다면 전문가다운 자식으로 잘 키울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 자리가 편관이면서 묘지네요. 그죠? 일단은 좀 어려운 남편을 만나는 거죠. 겁재가 있기 때문에 내 남편한테 또 어떤 일이 여자가 생길 수도 있겠고, 안 그러면 다른 사업이라든가 다른 일 때문에 뭔가 돈 나갈 일이라든가 고민거리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임진일주 자체는 부부가 화기애애하고 아우 재미나 사랑해 이런 삶을 살기는 좀 어려워요. 남녀 모두가 아까 직업상 관대 자리에 놓여 있었잖아요. 각자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집으로 와서 자식을 잘 키워낼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그게 화목한 거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나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아기자기한 거 이런 거 바라는 거는 내 마음에서 비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없는 것이 뭐냐면 인성이 없죠. 인성. 그러면 임진일주는 제일 부족한 게 뭘까요? 한마디로 욕심도 많고 사회성도 좋고 그릇도 크고 뭔가 일구고자 하는 욕심도 과하지만 이제 인성적인 면, 마음의 그릇을 키우고 남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주고 또 그걸 품어나가면서 헤아려서 뭔가 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자리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임진 자체는 굉장히 똑똑해요. 이 임수라는 놈이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똑똑은 하지만 또 똑똑한 거하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틀려요. 지식이 많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똑똑하다는 거죠. 지혜롭다는 거는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관용으로서 넘어갈 거는 잘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지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면을 좀 배워가는 게 좋은데 임진일주의 공망이 뭐냐면 임진계사 오미죠. 오미가 공망이에요. 그럼 화 공망이에요. 그죠? 화가 없다는 거는 재물이 없다, 물질이 없다, 돈이 없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진일주는 가지고 있으면 쓸 일이 좀 많이 생겨요. 특히나 급제도 있고. 그래서 문서에다가 딱 박아두시는 게, 또 부동산에 박아두시는 게 나한테는 유익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임진일주에 나아갈 부분은 뭐냐면 일단 편관이란 것은 나만의 길을 가는 거죠. 없는 길을 만들어서 내 길을 만들어가는 역량이에요. 그래서 왜 나만 힘들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크게 유익하게 보탬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사업적인 마인드에 있어서 편관이에요. 편관이라는 것은 최고 잘 될 때 한번 바닥을 칠 수 있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잘 될 때는 좀 내가 한 번씩 나를 돌아다 보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가는 게 좋은데, 더 큰 욕심을 부려서 또 더 크게 확장하고 뭔 일을 벌리면 반대로 폭삭 망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과유불급이라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지나친 욕심을 한없이 가지다 보면 아니 한만도 못하다, 이제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본인의 명언처럼 귀담아 들으시고 잘 끌어 나가신다면 뭐라도 잘할 수 있는 사람, 나의 길을 찾아서 세상에 더 큰 버팀목이 되면서 뭔가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임진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